안녕하세요. 강원의 건축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 강원대 교수 차장습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살림집으로 알려져 있는 강릉의 선교장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의 선교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에서 그 특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살림집 같은 경우에는 뭐 충녀당해서 집당자를 쓰거나 아니면 오죽헌해서 집헌자를 쓰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선교장이라고 해서 장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 장자라고 하는 것은 그 장원이라는 의미거든요. 이 선교장이 자리한 곳은 이 배다리골이라고 하는 골짜기인데, 이 골짜기 전체의 선교장의 규모는 대략 300칸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살림집 가운데서는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알고 있기로는 조선시대의 4대부가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그러면 99칸 집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강릉의 이 선교장 같은 경우에는 그 규모가 300칸에 이르는 규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도 장자가 붙어서 장원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러면 강릉 선교장이 이렇게 300칸에 이르는 대규모의 살림집 장원을 이룰 수 있는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그 배경은 이 집은 만석군에 이르는, 실제적으로 논을 이렇게 10,000마지기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대지주였습니다. 그래서 그 대지주였던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경포 호숫가의 배다리골을 배경으로 해서 이와 같은 대규모의 주거 건축을 지을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집이 가지는 가장 재미있는 어떤 경영 철학 중에 하나가 바로 나눔 경영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역설적이게도 많은 것들을 나누었기 때문에 부가 더 축적되었던 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어떤 규모를 형성하게 되었고, 조선 후기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조선 말기에는 이 집을 경영했던 사람이 이근우라고 하는 분입니다. 우리나라가 상당히 어떤 격변기에, 혼란기에 도입했을 그때 당시에 경영을 했었는데,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경영의 방식이 공익 경영입니다. 사익과 공익이 있을 때 공익이 항상 우선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나라가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교육의 잘못에서 오는 것이다. 근대학교인 동진학교를 세워서 나라를 구하려고 노력도 하기도 했고, 한일합방이 된 이후에는 상해 임시정부에다가 독립자금을 제공하기도 하고, 그런 그 공익 경영을 우선적으로 했던 곳이 바로 강릉 선교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릉 선교장을 보면 여기에 살았던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하나씩 집의 모습과 함께 투영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강릉 선교장은 다양한 공간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고택에서 살펴보면, 첫째는 죽은 자의 공간과 생활하는 산자의 공간으로 구분되는데, 죽은 자는 바로 조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상과 후손을 따지면 조상이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상을 모시는 곳이 사당인데, 강릉 선교장의 사당은 선교장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사대부들의 그 사당을 보면은 동쪽에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데, 강릉 선교장도 동쪽 편에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자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공간은 신분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사대부 양반과 그 다음에 거기에서 뒷일을 하는 그 노비들로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사대부들이 살던 곳은 기와집이라고 한다면, 그 노비들이 살던 집은 가랍집이라고 그래서 초가집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 선교장에도
기와집이 주인이 살고 있는 기와집과 그 다음에 노비들이 살고 있는 초가집,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분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강릉 선교장만이 가지는 독특한 특징인데요. 가족들이 사는 공간과 그 다음에 외부인들을 위한 공간이 있습니다. 이 강릉 선교장이라고 하는 곳은 관동 팔경 경포대가 있는 곳이고 또 금강산이 있는 그런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강원도의 이 영동 지역에는 굉장히 많은 손님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손님들이 오는 이 강릉 지역의 선교장에는 손님을 위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을 위한 공간은 우리가 사랑채거든요. 그래서 강릉의 선교장은 사랑채가 다른 집하고는 다르게 3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상사랑채, 중사랑채, 아래사랑채, 그렇게 해서 3개의 사랑채가 있어서 온 손님의 격에 따라서 격이 높은 사람은 상사랑채, 보통 사람은 중간사랑채, 격이 조금 낮은 손님일 경우에는 아래사랑채에 보내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사적인 공간인 가족을 위한 공간과 일종의 그 반공적인 공간인 그런 공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을 위한 공간은 활례정을 비롯한 그런 그 누정들도 같이 분포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가족의 공간은 다시 구분이 되죠. 보통 여자의 공간과 남자의 공간으로 구분하는데, 보통 남자의 공간은 사랑채, 그 다음에 여자의 공간은 안채,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기도 합니다. 선교장은 그의 규모를 되게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배다리꽃에만 머무르지 않고 상당히 많은 만석군의 그 대지주였기 때문에 이 생활의 영역을 경포 호수 있는 데까지를 확장을 해서 경포 호수를 이가원이라고 해서 방해정이라는 정자와 함께 선교장의 그 개인 사적인 정원으로 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은 다른 지역에서는 보기 힘든 우리 강원도 강릉에 있는 선교장에서만 볼 수 있는 특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강릉 선교장은 그 다른 일반 사대부 집과 다른 어떤 특성들이 있는데, 건축적으로 강릉 선교장은 난방주택의 요소와 북방주택의 요소가 같이 있습니다. 강릉이라고 하는 곳이 남방과 북방의 가장 경계선에 자리하고 있거든요. 한옥에서 냉방장치라고 하는 것은 대청마루입니다. 그래서 강릉을 기준으로 해서 강릉 이남에만 대청마루가 있는데, 대청마루가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곳이 바로 강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장에는 대청마루, 냉방장치인, 더위를 대비하는 냉방장치인 대청마루가 자리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북방적인 요소인데, 북방적인 요소는 추위에 대비하는 거거든요. 추위에 대비하는 것은 방 뒤에 다시 방을 배치하는 겹집 혹은 양통집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의 남방 한계선이 강릉이에요. 그래서 강릉 선교장에는 추위를 대비하는 겹집 양통집의 구조가 같이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건축사에서 중요한 것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집은 대지주죠. 만석군이라고 불리는 대지주였는데, 이 집 나름대로의 경영 철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만석군을 이루었던 이후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원래 그 이름이 이면조였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나중에 이름을 이후 가득 찰 후자를 써서 이후로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 바꾸게 되는 이유가, 원래 우리가 이제 돈을 많이 벌면 그 다음에는 권력을 가지고 싶죠.
그래서 과거에 응시를 합니다. 그러나 계속 낙방을 하죠. 50세가 넘어서도 과거에 응시를 했지만 낙방을 해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과거에 급제를 합니다. 연이어서 급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 가득 찼다. 더 이상 이룰 것이 없다. 여기서 더 욕심을 부린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재앙이 올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이름을 이제는 꽉 찼다고 해서 이름을 면조해서 가득 찰 후자를 써서 후로 바꿔요. 그리고는 그 후손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간직할 수가 없다. 항상 나누어야 된다. 그런데 나누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스스로 나누는 방법이 있고 내가 스스로 나누지 않으면 하늘이 강제적으로 나누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나눌 때는 우리에게 칭송이 들어오지만 하늘이 우리의 재산을 강제로 나눌 때는 그때는 우리에게 화가 들어온다. 그래서 항상 스스로 나누라. 그것을 유언으로 남기게 돼요. 그래서 이 집의 경영 철학 중에서 최고의 경영 철학은 나눔 경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최고의 살림집이라고 할 수 있는 강릉 선교장의 건축적인 특성과 그리고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어떤 삶의 철학, 경영의 철학에 대한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